미국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기환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짚어볼 내용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비서실장에 대선 승리 공신 중 한 명인 수지 마일스 선대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게 역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승리 선언을 할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 베이비라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러게요. 수줍어하더라고요. 딴 사람들 다 말을 예, 많이 예. 했는데 수줍어하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지만 사실상 원탑이었던 것 같고요. 오랫동안 트럼프 곁에서 이미 비서실장을 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캠프 내에서도 에고, 자아는 집에 버리고 와라.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강력한 카리스마, 팀워크 이런 게 있으면 전문성도 있으면서 철저한 참모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요 인물들이 이제 상원 인준을 받는데 비서실장은 인준을 안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부통령도 있지만 부통령은 사실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와일즈가 비서실장 요구 조건으로 네, 일단 조건을 내건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여러 일화를 보면 트럼프한테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예,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죠.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인물을 정하는 걸 자기한테 맡겨라. 이제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사고가 나고 안 나는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치밀한 인물인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변화가 심한 사람이라면 와일즈는 아주 차분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좀 다행 아닌가 제가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대통령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인사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통령보다 더 잘난 사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음, 참모는 보스보다 또 똑똑해야 되거든요. 예, 유비보다 공명이 무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저 얘기는 이제 철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저 말이 뼈가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집권 2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년 뒤면은 이제 취임한 지 2년 뒤면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면 이제 급속히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일단 공고한 그 충성심으로 뭉친 그런 조직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 2기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인선 배경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와의 또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대로라면 한 9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제 오겠죠. 왜냐하면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타결을 했어요. 1조 5천억 원 규모로 많이 올렸어요. 8.3%. 예. 그리고 이제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거의 100억 달러 규모 우리가 돈 다 냈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로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요구는 하겠죠. 그러나 사실 더 줄 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뭐 100억 달러 내면은 주한미국 월급까지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용하는 측면이 있어야겠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가 돼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트럼프도 동맹보다는 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파견했을 때 누가 봐도 그걸로 인해서 얻는 정치, 경제, 안보적 이익은 미국이 더 크거든요. 근데 무슨 보내놓고 선심주는 것처럼 계속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옵션을 정해놓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사실 이제 트럼프가 사실 사업가잖아요. 또 협상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카드를 좀 내놓아야 될 거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됩니다. 네. 피보트 아시아 중시. 이게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범위로 넓어지는 게 첫 번째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온 건 트럼프 정권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보적으로 예. 주한미군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 주한미군으로 인한 미국의 외교안보적 이익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 또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건 미국 의회 내에서 이미 공화와 민주당이 합의해서 28,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이 일종의 제한선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에서 또 이미 공화당이 이 주한미군 감축을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파국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12분여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하거나 트럼프 당선인을 예방하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 현안이 많거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도 있고 중동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마가를 위해서는 경제를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볼턴 전 안보보좌관 이런 말을 했어요. 볼턴은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는 완전히 척을 진 사람이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더 위험하다. 이기 트럼프가 뭐 취임 첫날 평양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에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최우선시 한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그 접촉할 기회는 더 빨라지겠죠. 네. 그러나 과연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본인이 정치적 위기였고 그다음에 2기를 위해서 정치적 마케팅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때의 김정은의 상품성과 지금 이미 2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러우 전쟁 그다음에 중동 사태가 발발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핵 문제 상품성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 문제는 의견이 좀 갈려요. 그렇게 좀 두고 봐야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은 좀 후순위로 밀려 있고 전쟁을 좀 멈추겠다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북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트럼프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러우 전쟁 종식은 우리 입장에서 인민군 파병이 큰 거지. 예.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비화했으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러우 전쟁 종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보다 이건 후순위거든요. 그렇게 보면 러우 전쟁 종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휴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이미 축하 메시지 전달했거든요. 이미 둘 사이에는 친분이 있다는 게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예. 그러면은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카드를 가지고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럼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휴전하는 게 목표거든요. 나토도 사실은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체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유럽이 뚫리니까 예.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는 게 사실은 나토의 본심입니다. 미국도 본심이고 그다음 푸틴도 본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먹으라는 거죠. 이게 국제 질서예요. 그러니까 무기 공급 중단하면 전쟁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푸틴한테는 얘기를 하겠죠. 너도 가만히 있어 이제 소강 상태로 가. 이러면 강제 종식.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방식이라면 저는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무기 안 준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면 바로 휴전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고 이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뺏긴 상태에서 휴전하는 거니까 언제든 다시 전쟁이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휴전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소모전을 줄일 수 있지만 강제 휴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골마 터진 상태로 그대로 내재하는 거니까 이게 꼭 옳은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일단 북한은 트럼프 당선 소식에 어떤 별다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전 트럼프 일기에서 3번의 만남이 있었고 사실 물론 뭐 받은 건 없었다고는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좀 반가울지 아니면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나쁜 상황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났고 실제로 타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타결이 사실은
핵 군축이었어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는 두루뭉실하게 던져놓고 영변 핵단지, 북한 핵 프로그램 일부와 생션, 제재의 일부를 바꾸는 거였거든요. 이게 핵 군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하노이로 돌아간다면 하노이의 안을 받아준다면은 김정은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북한 핵을 용인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핵을. 이게 이제 북핵 현실론이거든요. 핵군축론. 이 안을 만일 가지고 온다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은 속으로 웃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당했으니까요. 예. 김정은에게 가장 큰 정치적 실패를 맛보게 해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그렇지만 선뜻 확약이 없이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돌아간다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했던 전문가들이 핵무장 찬성 진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뭐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대선 이전에 예. 우리 여론이 조사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자체 핵무장론이 60에서 70% 나와요. 높죠. 예. 더 높은 기관도 있어요. 근데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자체 핵무장 찬성론자 안에서 보수하고 진보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비슷한 생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 위협을 국민들이 북핵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고 예. 북한이 수시로 핵공격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 상황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이 길을 시작을 해서 과도한 안보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략자산 전개 때마다 돈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동맹에 대한 회의가 생길 거예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동맹이 만능주의가 아니구나. 동맹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실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그건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다. 우리 일각에서는 동맹 만능주의가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신뢰를 계속 흔든다고 그러면은 자체 핵무장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자체 핵무장론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비확산 체제 NPT 조약 안에 10조에 회원국이 위기에 처하면 비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만큼 지금 지구상에서 핵 위협을 받는 상황은 없거든요. 명분이 충분히 충족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비핵화. 우리가 핵무장 하는데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핵무장 안 하겠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체 핵무장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당선이 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한번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